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TV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근데 뭐 좀,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뭐 사이드카 발동이 좀 부담스러운 정도인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상승 사이드카였던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또 긍정적으로 좀 많이 던져줄 수 있는 코멘트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이제 신용에 따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에 따른 부분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신용도 어느 정도 다 털려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어저께죠, 어제 장 후반 때쯤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걸 봤었을 때 막바지막에 물량을 좀 털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뭐 이슈 뉴스가 좀 나왔다 하더라도 금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섹터 중심에 따른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었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따른 어떤 의존도를 좀 탈피를 하면서 전업종 위주로 좀 골고루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기존에 계셨던 회원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힘들다고 막 투덜대고 나가셨던 분들, 이벤트 진행할 때 무조건 다음 주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드렸지만 가입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아야 되는 시장, 이제 돈을 따는 시장이고, 이게 다시 신용이 채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어느 정도 차면 또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초장에 주식을 좀 잘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장 보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종목들을 마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라는 것들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리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내일 이제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뉴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추천 종목들 좀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은 둘 중에 하나죠. 기관 애들이 좋아하는 애를 위주로 계속 가거나 아니면 전체로 떨어뜨리거나, 특히 저번 주 목요일 날에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사이드가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일은 또 어떤 시장이 될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고객 탁금도 좀 많이 줄고요. 시정도 줄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테마가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테마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장을 주도하기는 조금 이미 노출이 많이 된 테마이기 때문에 단타도 많이 때리고, 그래서 이제 그 로봇주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조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주인공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가볍게 뉴스 한번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그게 저녁 방송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SK텔레콤 이런 거 괜찮다 했는데 오늘 SK텔레콤 폭등했습니다. 진짜 오늘 지수 들어온 거 보니까 놀랍자더라고. 외인들 기관한테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렌시스 같은 것도 아침에 좀 깔딱 쓰고 돌아다가 빠지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게 오늘 로봇주 종목들은 딱히 수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반적인 뉴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날에 미국의 뉴욕 유가가 좀 급등해서 약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일단 SK 하이닉스 ADR 등 미국이 지금 이제 구글에 관련했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상태에서 조금 소폭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고요. 세계 시장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양간 선물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약보합 정도 진행되고 있고 유가는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래 떨어지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에 따른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미국 시장 약보합인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사이드가 발동이 됩니까? 평상시에 그런 일 없잖아요. 그지? 유가가 지금 $90 갔어요. $90. 그러면 유가가 $90 가면 주가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는 유가 급락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원인했는데, 그때 유가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90예요. 브렌트는 $98입니다. 이 정도로 급등하게 됐으면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가 폭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내일 폭락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증시가 사이드가 발동됐잖아요. 그죠? 사이드가 발동이 되었고,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나 이런 애들 보면 들어오는 게 0.46이죠. 우리나라는 4.4%, 5.5%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이 바닥이라고요. 이제 신용이
요 신용이 이제 어제 좀 이게 신용이 좀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막판에 주가가 빠지는 거를 좀 의심을 해야 된다. 신용이 늘어서 빠지는 건지 진짜 마지막으로 신용을 털어내는 건지는 오늘 돼봐야 알 수 있다. 우리가 사고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집계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루 지나봐야 알 수 있죠. 어저께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 22일 날에 신용의 고객 예탁금은 줄었어요. 2조 8천이 줄어서 103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고객 신용융자도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저번에 늘었잖아요. 어저께 흔들어낼 거 봤을 때 신용잔고가 한 5,100억이 날라갔어요. 33조입니다. 34조, 33조, 이제 420억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 못해도 32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32조 쪽으로. 그러니까 32조 9천억인 것보다는 이왕이면 저번에 이게 최소 마지노선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조에서 30조 5천억 전후 뭐 이렇게 된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거든요. 역시 고객 딱금의 그 부분도 빠지는 이 뭐 5천억 정도 빠졌거든요. 5,100억 정도 빠졌는데 거기서 다 빠진 부분이 그 거래소 시장에서 빠진 거예요. 거래소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빠지고 4천억 정도 빠지고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빠졌습니다. 1,300억 정도, 1,2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진영이 많이 나갔다. 어저께. 그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오늘 증시를 또 쉽게 올려버리잖아요. 업종 종목들 중심으로. 잘 안 빠지고, 그지? 장중에 물론 이제 전쟁 이슈 뉴스 들어오긴 했으나,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보면 사우디 원전,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현금 바닥 났는데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구글이 지금 뭘 하느냐, AI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지? 그리고 현금 소진해도 자본 지출이 뭐 150억 달러를 상향을 하는 등 AI 투자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뭐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하기에는 웃기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인데 지금 평상시에 주가 떨어질 때 보면 유가가 급등해서 떨어졌다. 유가는 그때부터 더 급등했거든요. 90달러고 미국 시장이 야간 선물이 떨어졌다. 야간 선물도 지금 뭐 마이너스 0.25인데 그때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0.7, 0.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해석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관 애들이 뭐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뿌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뭐 어떤 원하는 사항까지는 계속 유도를 한다는 얘기지. 그게 개미들 물갈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같은 내용이고, 호르무즈의 홍해까지도 이제 뭐 항로를 변경하고 뭐 후티 내업에서 뭐 선박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자, 오늘 아침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주가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주도 올라가야 되고, 식량에도 올라가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흥구석유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혀 움직임이 없죠.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오늘은. 유가가 이렇게 흘러가도. 왜? 기관님과 외국인의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증시는 이게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기관들의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엄청 속이 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똑같이 보면 유가도 계속해서 지금 89달러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시장도 특히 반등이 없고 우리나라만 들어온 거죠.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전력 설비 이렇게 좀 돌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또 좀 보시면 301조 이제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요 대미 투자 관련해 가지고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제 1호가 에너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주 이렇게 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GNC 에너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력 설비 관련 종목까지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관련된 종목 꼭 하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번주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LS 일렉트로닉이었어요. LS 일렉트로닉도 지금 한 20% 가까이 지금 뭐 올랐는데 17% 계속 한 25만원까지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가져가면 좋겠고, 이게 없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것도 내일 한번 보셔도 좋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데들. 날 떨어지게 되면 한 80, 한 3, 4만원대 한번 공략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SK텔레콤 이거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잘 갑니다. 정말로. 확실히 지금 장세가 바닥권이 되니까 일반적인 소형주도 물론 좋고 대형주 애들이 조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애들이 생각보다 거래주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제 적극적 투자에 관심 있게 들어가 보셔야 되는 시기고, 뭐 마저 한번 확인해 보실 거면 내일은 쉬시고 월요일부터 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죠. 오늘 이제 대통령 방미, 썸밋의 플리토, 라이너 등 AI 기업 등이 동의한다.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I, 소프트웨어 AI 종목들이 테마 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로봇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정부에서 하는 추구하는 어떤 정책들, 기업이 하는 정책들,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들 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런 큰 행사나 이런 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좀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오너들이나 총수들이나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공직석상에서 좀 강력한 어떤 정책 발언을 좀 하게 된다면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I 관련해도 너무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리토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라리스 AI라든가 그 밖에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보고 그런 와중에 오늘 아침 장중에 또 이런 것도 떴죠. 그죠? 카카오 그룹 서클과 손잡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 나선다.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던 애들도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왔어요. 다 바닥이에요. 오늘 다 나라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삼성 월렛에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예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제 또 소프트웨어 AI나 전자결제나 이런 애들이 또 바닥권에서 대량거래를 수반했기 때문에 새로운 쪽의 수급으로 오랫동안 쉬었던 애들 쪽 들어온 건 아주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버리지 관련해서 예탁금을 상향해서 이달 말로 땡긴다 얘기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탁금을 땡기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면 자격 조건을 조금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뉴스를 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3천만 원 이하로 하는 사람이,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87%예요. ETF 관련해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87명이 3천만 원 이상 한다는 거고, 5천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77%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7명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레버리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 정책이에요. 일부 소수 애들이 해봐야 몇백만 원, 몇백만 해봐야 몇천만 해봐야 물론 단타로 레버리 스캐핑 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정도 선수 같으면 다른 걸 하지 굳이 ETF를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ETF 분련도 단위가 큰 사람들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 ETF 관련했던 삼성기술했던 신용을 막거나 아니면 제일 편안한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ETF 단일가로 지정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ETF를 30분 단위로 단일가로 지정하게 되면 이게 30분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작아집니다. 되게 단순한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걸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쪽 생리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똑똑할 건데 왜 이런 방법이 거론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상장 폐지가 힘든다는 건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힘든다면 단일가 매매를 조금 지정을 해서 조금 이제 변동성을 조금 줄여주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돈의 수급이 좀 더 저평가 받았거나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그런 거죠. 신용이 떨어지고 증시가 바닥이니 대형주들 수급이 덜하고 나다 보니 그 돈이 자연스럽게 낙폭이 심한데 종목으로 간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한 게 전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꼭 전력은 들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로닉이나 지금도 보면 전력 관련해서 뭐 우리가 세력선 종목으로 대원전선이나 그 다음에 KBI 메탈이나 뭐 그 밖에 이제 뭐 선도전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은 뭐 이슈 뉴스 나면 상가가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보다는 좀 실적으로 돈 받는 기업이 역시나 LS 그룹, LS 일렉트로닉 워낙 좀 별난 종목이니까 오늘도 대량거래 수반했죠. 계속 들어가서 25만원까지 봐야 되고요. 효성중공업 뭐 이런 애도 있겠지만 좀 미명이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애가 현대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지금 추세를 다시 돌리기 때문에 손절가만 딱 설정해서 들어가신다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 수치는 결국 신용을 털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 종목은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1번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재차 폭락하거나. 지금 시장이 폭락할 이유는 없다고. 왜? 신용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33조대로 왔거든요. 33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조만 빠져도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어저께 5천억이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겐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인지라 조금만 주가가 흔들어줘도 신용이 왕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싹 모아서 이제 기관 애들이 다른 쪽으로 작업을 때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시장은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장중에 주가가 또 흔들고 들어왔잖아요. 정말로 국장은 지금 진짜 심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게 지수 마이너스 한 2% 넘게 빠졌거든요. 이때 빠질 때 이제 식량, 그 다음에 해운주 이런 애들 들어왔고 빠지자마자 다시 오제 급등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좀 끝났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끝났어야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뺄 필요가 없다. 뺄 거면 내일 빼야지. 근데 오늘도 장중에 흔들어 놓고 갔다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내일 증시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그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지금 그 삼전익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 부분인데 내일 지금 현재 9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사이드카 발동이 됐어요. 사이드카 발동. 그래서 이제 내일도 사이드카 발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가나 이게 지금 제가 신경이 쓰여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유가예요, 유가. 왜 유가가 신경이 쓰이냐면 유가가 지금 안정화됐기 때문에 CPI나 PPI가 지금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올해에 지금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가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볼 땐 제약바이오나 이 고부가책 사업의 주식 관련했던 부분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빨리 유가가 좀 안정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증시 자체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일단은 금요일이란 걸 감안해서 본다면 역시나 장중에 조금 조심하시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장중에 떨어지면 다음 주부터 대비해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종가 언저리 때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IT 종목은 하지 마라. 이제 IT 종목은 이제 조심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종목은 갑자기 비중 실지 마라. 왜? 더 좋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IT 종목 살 거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바닥권이 다가오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27만 5천 원이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주가가 안정이 되면 2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면 되고, 그러니까 27만 원에서 26만 원에서 28만 원. 27만 원 전후에서 물량을 잡아가시면 돼요. 단 이제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보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3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오늘 뭐 사가지고 다음 달에 진영 바닥이니까 다음 달에 이게 폭등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주가가 난리가 나거든요. 레버리지 인버스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완만한 상승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180만원. SK하이닉스는 180만원과 이제 200만원 사이.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지금 뭐 193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만원에서 190만원 사이에 들어오면 사도 돼요. 물론 18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주도 당하면 될 것 같고, 비싸게 산 사람은 조금 기다렸다가 시중 물량이 좀 안정화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해서 한 2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용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단계예요. 이제 거의 다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에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기관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바닥입니다 하라고 해가지고 바닥부터 자 바닥 확인했으니 들어온 게 아니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공부감이 자극되면 기관들이 조금씩 잡아갑니다. 그리고 신용이 늘지가 않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신용이 늘기 시작합니다. 신용 초반에는 늘지 않아요. 예. 신원들이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신용이 제일 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같은 얘기 해드렸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각 업종 상위 종목들 쪽으로 봐라. 각 업종 상위 종목들. 지금 원래 좀 제가 오늘 오후장에 들려 했던 게 현대힘스 들려요. 현대힘스 지금 오늘 오후에 주가 막가다 하다가 그냥 안 들었어요. 근데 현대힘스가 또 풀이장에서 급등하더라고요. 환장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풀이장에서 자꾸 넥스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들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단기 종목만 집중해서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각 업종 상위 종목들에서 종목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내일 네 번째 조죠. 네 번째는 뭐 보셔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삼성 로봇 보셔야 됩니다. 삼성 로봇이 주조 테너는 아닌데, 일단 이제, 오늘도 얘기 드렸지만, 넥스트 시장이죠. 프리장에서 아침 8시에 거래가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정규시장 되자마자 바로 시가국가에서 자빠져 버리죠. 그래서 내일도 혹시나 삼성 로봇 관련해서 이제 정규시장에서 수급이 아닌 프리장에서 수급이 돈다면, 가급적이면 정규시장 확인하고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내일은 오늘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쉬었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부터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주 좀 자체 한번 관심 보시고요. 5번째 관련된 섹터는 역시나 또 말씀드린 UPS 테마가 붙어야 되는데, 이 UPS 테마가 좀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AI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7월 24일부터 시작해서 8월 3일까지, 지금 AI 관련해서 지금 행사로 가잖아요. 썸밋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디고 저게? 어느 지역이지? 까먹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하러 지금 가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AI 관련했던 이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내일 좀 더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6번째는 혹시나 이제 유가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유가나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이제 주가가 금요일은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락 사이드카는 발동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하도 장이 거지 같아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장중에 좀 체크를 해서 장중에 체크를 해서 당기로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V방도 수익도 많이 올라와요. 16%밖에 안 먹고 뭐 이런 데도 그 비중지수 삼성전기를 또 들어왔죠. 또 폭등해서 삼성전기도 내일 정도면 또 팔고 마무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종목이라는 게 너무 많이 언급해서 들고 있기는 좀 거시기 하거든요. 내일 또 지금 주당 한 20몇만 원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 맞아 들어오면 한 150만 원 넘어가면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주당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럼 한 20몇 프로 정도 먹을 겁니다.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도 참 아쉽죠. 오늘 밀어줬는데 오늘 잡아갔으면 그냥 그저 먹는 게 한 15% 정도 그냥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좋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잘 들어온다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또 얘기 드리겠지만 필히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꼭 늦게 들어오시면 늦지막지 들어오시면 계시던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또 신용이 늘어나는 시점에 또 사시거든요. 그럼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일단은 시장 방향성 이렇게 보시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단기 종목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부터 먼저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부터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한번 꼭 시장부터 먼저 보시고 대응하시고,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모 로보틱스를 드리겠다. 자, 눌림목자리죠? 이제 내일 눌림목자리인데 이거는 뭐다? 오늘 음봉권에서 대량거래 수반했어요. 이 거래량이 지금 1100만 주죠, 그지? 보유예수 물량도 남아있고 한데, 오늘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아침에 시세 깔랑 수급받고, 그 다음부터 양봉이 안 나와요. 요때밖에 수급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요 정도밖에 수급이 안 나왔어요. 나머지 다 음봉권 출연이고, 일단은 이제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가 지지 여부가 좀 많이 보이긴 하다고 맞지, 그지? 그러니까 내일 좀 밀어주게 되면, 저게 STS 그린로지스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자리.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기다릴 수 있으니 내일 올선 언저리 때 한번 잡아가 보시는 건 괜찮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세가 나오게 됐을 때 공략을 못 해놓으면 상당히 좀 미련이 남거나 아쉬운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쉬운 자리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아래꼬리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15,800에서 16,000원 정도대로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뭘 사시냐? 내일 두 번째 종목으로 다날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날도 오늘 바닥권에서 아침에 제가 지금 장중에 이제 다날이 급등하기 전에 다날 이런 애들이 아침에 장중에 급등했거든요. 상가 났단 말이에요. 상가 나오기 전에 다날 설명을 막 해줬어요. 이거 옛날에 뭐 수급이 어떻게 저것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다날이 급등하더라고요. 상가가 다 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내일 장중 3일 평매매입법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카카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월렛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했던 종목들의 수급도 예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AI 쪽에 지금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AI 관련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게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테마가 타는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좀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나와야 다음번에 그게 스탠다드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또 반도체 관련된 좀 수급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런 식의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거 이런 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일단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 것도 확인하시고, 내일 시장도 미증시 확인하시고, 아침에 또 프리장에도 수급 좋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내일은 아마 이 두 종목 정도 해서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저희 VIP방도 뭐 오늘 지수가 좀 돌아와서 이래저래 막 크게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들고 있는 거 좀 팔아먹고, 내일도 이제 분할 매도한 거 정리하고, 오늘 공유했거나 어제 공유했던 종목이 오늘 내일 수급이 없으면 이제 내일 정리하고 그 돈 가지고 좀 더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할 예정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한 2주, 2달 가까이 돼간다, 그죠? 역시 제가 생각한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신용을 털어가는 수단이라서 한 2달 걸린다고 얘기해드렸는데, 다음 주면 거의 다 뭐 신용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증시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고생을 했다가 지금 나가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좀 속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시 또 으쌰으쌰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정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또 즐거운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